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지구 쪽 숙소에 짐을 놓고 바로 나왔는데요. 처음 마주한 파리의 생강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9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활기찬 소리와 따뜻한 풍경이 겹쳐지며 여기가 파리구나 하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로스타를 타고 3시간을 달려와서 첫날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밀로의 비너스 주변엔 사람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비할 수 없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아침 10시인데도 사람이 가득 차 있었고요. 저도 줄을 서서 모나리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모나리자를 보면서 내가 모나리자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모나리자 분장을 하고 카메라에 담기는 모나리자가 된 저의 모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근법이 적용된 흐릿한 배경을 저의 느낌으로 만들어 보고요. 새로 추가한 카메라는 DSLR로 유리까지 섬세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카메라 앞이라 어색해서 모나리자 특유의 신비로운 미소 대신 모나리자가 된 저는 의자에 팔을 올리고 다소 경직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있는 방을 빠져나와 천장까지 화려한 아폴론 갤러리에서 유물들을 구경하고요. 박물관에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야외라서 비둘기를 경계하며 빵을 먹어야 했지만 루브르궁 안뜰인 나폴레옹 광장을 볼 수 있어 좋았는데요. 유명한 유리 피라미드는 박물관 입구로도 쓰이고 있어서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후 4시간 넘게 박물관에 머물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파리에서 제대로 된 첫 끼. 전날 숙소 주방에서 만난 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세느강의 가로등이 마치 고흐의 그림 같았어요. 이날은 특별하게 아침부터 떼제베를 타고 파리를 벗어나서 남서쪽으로 394km 떨어진 도시 낭트로 갑니다. 낭트역에서 24시간 교통 패스를 사고 기계섬으로 출발. 트램에서 낭트의 유명한 관광지인 브루타뉴 공작의 성도 볼 수 있었어요. 도시를 지나치고 몇 정거장 안 가서 르와르강 앞에 다다랐습니다. 앞에 쭉 나 있는 초록선을 따라가다 보면 기계동물 테마파크가 펼쳐지고요. 제가 낭트에 온 이유, 40톤의 철근과 목재로 만들어진 자이언트 코끼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죽으로 된 길을 흩날리며 안에 사람들을 태우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코끼리. 물을 뿜어낼 때면 아이들 머리 위로 무지개가 생겨났어요. 일단 표를 끊고 갤러리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투어가 진행되는데요. 엄청나게 느린 나무늘보와 사람을 태우고 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나무새, 땅속에서 솟아나는 붉은 눈의 거미도 있고요. 카멜레온까지 다양한 기계동물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점심을 앞에서 간단히 먹고 코끼리 예약 시간까지는 한참 남아서 트램을 타고 시내 중심으로 왔습니다. 커다란 광장과 시원해 보이는 분수. 하지만 영상으로도 느껴지시나요? 그늘 하나 없는 땡볕이라 시내를 좀 더 돌아보다가 트램을 타고 다시 기계섬으로 갑니다. 섬에는 기계로 된 회전목마도 있는데요. 제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대 코끼리에 탔습니다. 낭트는 과거에 조선업으로 번성했었는데요. 산업이 쇠퇴하면서 여러 공장들이 폐허가 된 채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또한 버려진 조선소였는데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줄 베른의 소설 속 기계동물들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역학에서 영감을 받아 2007년 기계 테마파크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일 좋았던 것은 역시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낼 때, 물줄기를 뿜어내는 기계 코끼리에서 영감을 받아 저만의 다른 행성에서 사는 코끼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늘색 아기 코끼리는 물방울들을 쫓아 커다란 귀로 날아 어느 섬에 당도했는데요. 그 섬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특별한 물을 가지고 있는 미지의 섬이었습니다. 낭트는 보는 것만으로 상상력이 솟는 곳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숙소를 옮기고 오랑주리 미술관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좋아하는 영화 인셉션에 나온 비르하켐 다리를 찾아갑니다. 도착. 다리도 정말 좋았지만 에펠탑이 정말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로댕 미술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저를 모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캐릭터 버전으로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친구는 제법 마음에 들어서 영화 속 장면처럼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미술관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멋진 정원을 산책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미술관 카페를 찾았습니다. 오기스트 로댕은 죽기 1년 전에 그의 모든 작품과 재산을 프랑스에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가로 프랑스는 그가 살던 오텔 비론을 사서 로댕에게 헌정된 박물관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작품을 복제할 수 있는 금형을 남겨서 로댕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술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작품은 16개의 방에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외부에 전시된 작품까지 합쳐서 총 6,600점에 달하는 그의 방대한 작품들을 보며 감탄만 하다 온 기억이 납니다. 역시까지 하는 퐁피두 센터에 왔어요. 퐁피두 센터는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을 보기 위해 왔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수록 파리 시내의 풍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5층 테라스에 펼쳐진 풍경이 정말 멋졌는데요. 멀리 몽마르트 언덕이 보이고요. 야외 조각들과 색으로 구분된 건물의 구조까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즈바는 생각보다 활기찬 곳이었고요. 동행분들과 함께 1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화이트 에펠을 보기 위해 왔어요. 에펠탑 앞에서 더 합류하게 된 여러 동행들과 함께 잔디에 앉아 와인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요.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노란 에펠탑 앞에서 와인을 마시는 저의 모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빵집에 들러 빵을 몇 가지 사고 오래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빌라 사보아에 왔습니다. 빌라 사보아는 파리 근교 푸아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건축가 르코르비지에가 확립한 근대 건축 5원칙이 모두 구현된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필로티란 지금 보이는 세로로 긴 기둥을 의미하는데요. 당시로서는 벽을 제거하고 기둥으로 건물을 받치는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래부터 이어지는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원형 계단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테라스와 가로로 긴 수평창 덕분에 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 공간까지.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아까 사온 빵을 꺼냈어요. 저는 빌라 사보아에 갔던 이 순간이 프랑스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인데요. 이 순간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서 빌라 사보아를 아이패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물이다 보니 인터넷에 도면이 많더라고요. 한 층 한 층 차분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경사로, 저의 미니미를 만들어서 그 위를 올라가는 사진을 남겼어요.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전날 라라랜드 재즈바를 같이 갔던 동생과 만나 밥을 먹고 세느강 유람선 바토몰슈를 탔어요. 약 70분간 설명을 들으며 달리는 유람선인데요. 강을 따라 여러 랜드마크를 지나갑니다. 오르세 미술관의 유명한 시계도 볼 수 있었어요. 9시에 타서 좀 늦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에펠탑 앞에 왔어요. 그렇게 파리에서 마지막 밤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숙소에서 가까운 라파에트 백화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퐁피두 센터의 테라스와는 또 다른 느낌의 전망대였는데요. 에펠탑과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아래로 보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까지 도시의 풍경을 가까이 내려다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파리를 떠날 시간이 가까워져서 아쉬운 마음에 주변을 걷다가 맛있어 보이는 빵집을 발견했어요. 30유로를 쥐어준 친구 류시에게 진짜 빵 대신 3D 빵을 선물하기 위해 프레첼 키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